20년 동안 나한테 노망난 할맛이라고 했으면서 무슨 설명을 하겠다고 난리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미안? 지금 미안하면 다요. 20년 동안 나한테 손찌검하고 모욕한 게 미안하면 끝이요. 나도 힘들었어. 사업에 실패하고 친구들에게 항상 무시당했어. 그래서 날 모욕하고 때려도 된다는 거야? 난 안 힘들었는 줄 알아? 자기 부인을 노망난 할맛이라고 부르며 20년 동안 모욕 준 남편,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낡은 단층집이 하나 있었어. 박순덕, 58세. 순덕은 매일 이 시간이면 일어나 김치 공장으로 향했지. 손은 늘 빨갛게 부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아들 대학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남편 술값까지. 2년 또 밥이 늦었어. 노망난 할맛이가 뭐 안다고. 내가 먹여 살리는 주제에. 집에 돌아오면 기다리는 건 남편 강철수의 고함이었어.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그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지.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 손찌검이 들어와도, 밥그릇이 날아와도, 아들이 대학만 졸업하면, 취직만 하면, 그 생각 하나로 20년을 버텼지.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 엄마, 나 대기업 붙었어. 삼성전자. 아들 강민수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 해방의 눈물이었어. 그날 저녁 술 취한 남편이 또 고함을 질렀다. 이 노망난 할맛이가 밥이 왜 이 모양이야? 순덕은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어. 그리고 서랍에서 꺼낸 봉투 하나를 남편 앞에 던졌지. 이혼 서류요. 도장 찍으시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 아들도 깜짝 놀라 순덕을 쳐다봤지. 엄마, 갑자기 왜? 순덕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 이제 됐다. 내 인생 살란다. 강철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어. 뭐? 이 미친년이 20년 먹여 살려줬더니 이제 와서 이혼? 나 먹여 살려? 내가 번 돈으로 당신 술값 다 댄소. 여기 영수증 다 있어. 아, 이 인연이 진짜. 강철수가 손을 들려는 순간 민수가 아버지 팔을 잡았어.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 네가 감히 애비한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저도 다 알아요. 매일 밤 우시는 소리, 아버지한테 맞는 소리. 배은망덕한 것들. 날 무시해? 순덕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 어딜 가는 거야? 바람 쐬러 나갈란다. 아, 그리고 이 집 내 명이요. 당신이 나가시오. 뭐? 집이 네 명에? 순덕은 피식 웃었어. 20년 전 시댁에서 물려받은 거 잊으셨소? 당신 명의로 바꾸라고 했을 때 안 바꿔놨소. 그 순간 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다음 날 아침 강철수는 동네 슈퍼 앞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철수야, 너 집에 무슨 일 있다며? 소문 다 났어. 무슨 소문? 마누라가 이혼하겠다고 난리라며? 나이 먹고 무슨 참 당찬 여편네야. 강철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어. 그 노망난 할마씨가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어디 가서 살라고. 그래도 20년 같이 살았는데 좀 잘해주지 그랬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친구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다. 강철수는 혼자 남아 소주병을 기울이기 시작했지. 그 시각
순덕은 마을회관 앞 빈 상가를 둘러보고 있었어. 여기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중개인이 대답했어. 보증금 500에 월세 50이요. 근데 뭐 하시게요? 김치 장사 할랍니다. 김치? 요즘 김치 공장도 힘들다는데. 순덕은 자신있게 웃으면서 내 김치는 달라요. 20년간 공장에서 배운 게 있어. 중개인은 고개를 가웃거렸지만 계약서를 내밀었다. 순덕은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고 일주일 후 순덕은 빈 상가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 새벽 4시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렸지. 그녀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고 김치 특유의 향이 상가를 가득 채웠어. 어머, 여기서 무슨 냄새가.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이밀었어. 아이고, 순덕이 아니가.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김치 장사 시작했소. 한번 맛 좀 보시오. 순덕은 갓 담근 김치를 한 젓가락 떠서 건넸어. 아주머니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 어머, 이거 완전 예술이네. 시원하고 아삭아삭하고. 맘에 드셨으면 주문 좀 해주시오. 배추김치 한 포기에 2만 원이요. 에이, 좀 비싼 거 아니가? 시중에 파는 김치랑 비교해 보시오. 내 김치 먹어보면 다른 거 못 먹소.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2포기를 주문했어. 그게 시작이었지. 한 달 후 할매김치 간판이 걸렸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 매일 새벽 4시면 순덕은 일어나 김치를 담갔고 오전 10시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지. 사장님, 오늘도 배추김치 3포기요. 사장님, 총각김치도 만드시오. 우리 집 손주가 좋아해요.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들릴 때마다 순덕의 가슴은 벅차올랐어. 20년간 노망난 할마씨로 불리다가 이제는 사장님이 됐으니까. 그날 저녁 순덕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문을 벌컥 열었어. 바로 강철수였어.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고 있었지. 2년, 잘 나가네. 돈 좀 벌었다고 나를 버려. 나가시오. 여긴 내 가게요. 내 가게? 부부 공동 재산이잖아. 절반은 내 거야. 순덕은 차갑게 웃었어. 공동 재산? 당신이 번 돈이 얼마나 되는데? 혼인 날짜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번 돈 하나도 없소. 뭐? 2년이. 강철수가 손을 들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들 민수가 나타나. 차가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노려봤지. 엄마한테 손 떼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강철수는 아들의 눈빛에 기가 죽어 물러섰어. 너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엄마 편이야. 당연하죠. 전 엄마가 키운 거예요. 아버지가 뭘 해주셨나요? 강철수는 할 말을 잃고 비틀비틀 가게를 나갔어. 아들 민수가 순덕을 돌아보며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고맙다 아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덕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 뭔데? 민수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어. 이거 제가 대학 다니면서 알바로 모은 거예요. 2천만 원 있어요. 엄마 가게 확장하는 데 쓰세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들 고맙다. 엄마가 저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모자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 그날 밤 강철수는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야, 철수야. 네 마누라 장사 대박 났다며? 흥? 뭐가 대박이야. 동네 김치 장사 주제에. A씨, 인정은 해야지. 네 마누라 김치 나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뭐? 너마저 그년 편이야. 강철수는 술잔을 집어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비틀거리며 걷다가 그는 할매김치 간판을 올려다봤는데 환하게 빛나는 간판 아래 순덕의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지. 인연이 진짜 나 없이 잘 사네. 강철수는 주먹으로 전봇대를 내리쳤어. 하지만 아픈 건 자신의 손뿐이었지. 다음 날 아침 강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 이혼 무효 소송 걸 수 있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 부인 쪽에서 먼저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당신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있다고 하던데요. 증거? 무슨 증거? 병원 진단서, 이웃 증언,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다고 합니다. 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녹음 파일? 네, 당신이 부인한테 폭언하고 폭행하는 내용이 전부 녹음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재산분할도 불리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야 할 수 있어요. 강철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요? 변호사는 차갑게 대답했어. 아마도 혼자 사시게 될 겁니다. 그것도 빈털터리로. 강철수가 사무실을 나서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 순덕에게서 온 문자였지. 내일 법원 출두하시오. 이혼 조정 날짜 잡혔소?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강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당신 숨겨둔 빚 3천만 원. 나는 책임 안 질란다. 혼자 잘 갚으시오. 3천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강철수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소리쳤어. 하지만 문자는 이미 읽음 표시가 떠 있었지. 그는 황급히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어. 하지만 통화 중이었고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어. 인연이 어떻게 알았어? 사실 강철수는 지난 5년간 친구들 보증을 서주면서 빚을 지고 있었어. 친구가 잠적하면서 그 빚이 고스란히 강철수한테 넘어왔지. 3천만 원. 순덕 몰래 숨겨왔던 빚이었어. 어떻게 알았담? 그 시각 순덕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 사장님, 남편분 채무 내역 신용정보사 통해 확인했습니다. 총 3,200만 원이네요. 역시 그랬군요. 순덕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 사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었지. 집에 대출 독촉 전화가 오고 강철수가 밤마다 불안한 표정을 짓는 걸 봤거든. 그런데 부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혼 조정 날짜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서류 더 있으면 연락 주세요. 순덕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 이것도 제출해 주시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쳐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 이건 20년간 통장 내역이요. 내가 번 돈, 남편한테 준 생활비 전부 기록했소. 세상에,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순덕은 씁쓸하게 웃었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소. 그래서 20년 전부터 준비한 거요. 다음 날 저녁 강철수는 집에서 순덕을 기다리고 있었어. 여보, 아니 순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순덕은 그를 무시하려 했지만 강철수가 붙잡았지. 제발 5분만 얘기 좀 하자. 순덕은 한숨을 쉬며 멈춰섰어. 뭔데요? 그 빈말이야. 내가 설명할게. 그거 20년 동안 나한테 노망난 할맛이라고 했으면서 무슨 설명을 하겠다고 난리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순덕은 피식 웃었어. 미안? 지금 미안하면 다요. 20년 동안 나한테 손찌검하고 모욕한 게 미안하면 끝이요. 나도 힘들었어. 사업에 실패하고 친구들에게 항상 무시당했어.
그래서 날 모욕하고 때려도 된다는 거야? 난 안 힘들었는 줄 알아? 순덕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보시오. 이게 뭔데? 당신 빚 내역이요.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부 조회했소. 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어떻게 알았어? 금융조회 신청했소. 이혼 소송 중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2년이 나를 조사했어. 순덕은 차갑게 웃었어. 조사? 내 권리요. 그리고 이 빚 당신 혼자 갚으시오. 나는 한 푼도 안 낼 거요. 야, 우리는 부부야. 부부는 빚도 함께 져야지. 부부? 당신이 나를 부인으로 대접한 적 있어? 난 그냥 당신 가정부였어. 무료로 일하는. 강철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음 주 목요일 법원 조정실. 순덕과 강철수는 조정위원 앞에 마주 앉았어. 긴장된 침묵이 흐르고, 자, 양측 다 서류 제출하셨고요. 먼저 재산분할 문제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어. 부인 측 주장은 혼인 날짜부터 현재까지 부인이 벌어들인 수입이 전부이고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순덕이 대답했어. 거짓말. 나도 이랬어. 강철수가 소리쳤지만 조정위원은 고개를 저었어. 근로소득 내역이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소득신고가 전혀 없네요. 그건 일용직으로 일해서. 일용직이라도 소득신고는 해야죠. 증빙자료가 없으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철수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어.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해서 부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상당히 많네요. 병원 진단서 12건, 이웃 증언 7건, 녹음 파일 23개. 조정위원이 고개를 들어 강철수를 쳐다보며 이 정도면 형사고소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철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 조정은 2시간 동안 계속됐고 결론은 명확했어. 집은 순덕 명의였고 가게도 순덕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강철수는 빚만 3천만 원이 있었지. 재산 분할은 부인 측 100%, 남편 측 0%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조정위원이 잠시 멈췄어. 남편 측이 부인한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강철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 말도 안 돼. 내가 어디서 그 돈을.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20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강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고 조정실을 나오는데 순덕의 핸드폰이 울렸어.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지금 어디야? 아들 목소리가 다급해 보이는데 법원이다. 조정 끝났다. 왜? 엄마, 큰일 났어. 가게에. 무슨 일인데? 엄마 가게에 불이 났어. 그 순간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 불이라고. 순덕은 핸드폰을 움켜쥐고 소리치고 옆에 있던 강철수도 깜짝 놀라 쳐다봤지. 엄마, 빨리 와. 소방차 왔어. 가게가 다 타고 있어. 순덕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 할매김치가, 내 가게가. 그녀는 황급히 법원을 뛰쳐나갔고 택시를 잡아타고 가게로 향했지.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방차 세대가 와 있었어.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있었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지. 아이고, 순덕이 가게가. 누가 불을 냈대? CCTV 봤는데 남자 하나가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더래. 순덕은 비틀거리며 가게 쪽으로 다가갔다. 민수가 달려와 엄마를 붙잡았지. 엄마, 위험해. 가까이 가면 안 돼. 내 가게가.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 20년간 참고 견디며 모은 돈으로 영가게. 그녀의 희망이자 꿈이었던 그곳이 불타고 있었어. 범인 잡혔어요? 순덕이 경찰에게 물었어. 네,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곧 체포할 겁니다. 범인이 누군데요? 경찰이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어. 순덕의 눈이 커졌지. 이 사람은, 사진 속 남자는 바로 강철수의 친구 박만수였어. 30분 후 소방관들이 불을 진화했고 가게 안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었어. 냉장고, 작업대, 김치 항아리들 모두 새까맣게 타버렸지. 순덕은 그 광경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20년을 이날만 기다렸는데. 민수가 엄마를 껴안으며 엄마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 뭘로? 보험도 아직 안 들었는데. 순덕은 고개를 떨구었어.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일을 어쩌나. 한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섰어. 사장님, 제가 돈 좀 모았어요. 1,000만 원인데 가게 다시 차리는데 쓰세요. 아니, 이게 무슨. 저도요. 저도 500만 원 있어요. 저는 200만 원 드릴게요. 사장님, 김치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돈을 내밀기 시작했고 순덕의 눈에서는 또 눈물이 흘러내렸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뭐요? 사장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사장님 김치 먹고 우리 남편 입맛 돌아왔어요. 우리 손주도 사장님 김치만 찾아요. 순덕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어. 20년간 남편한테 받지 못한 위로를 이 동네 사람들한테 받고 있었지. 사장님,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경찰이 다가와서 피해자분,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경찰서 조사실. 순덕은 경찰 앞에 앉아 있었다. 범인 박만수 체포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데요. 자백했습니다. 왜 우리 가게에 불을 질렀대요? 경찰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 강철수 씨한테 부탁받았다고 합니다. 돈 500만 원 주고 부탁했다네요.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사람이 강철수가 현재 강철수 씨도 공범으로 수배 중입니다. 방화교사죄로 기소될 겁니다. 방화교사죄면 실형 피하기 힘듭니다. 최소 3년 이상은 각오해야 할 겁니다. 순덕은 주먹을 불끈 쥐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어.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순덕이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벽시계만 보고 있다. 엄마, 괜찮아? 밥이라도 먹어. 민수가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을 내밀고 응, 고맙다. 순덕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 엄마, 걱정 마. 내가 회사도 취업했으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들, 미안하다. 엄마가 이 모양이라. 무슨 소리야?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20년 동안 나 키우면서 저 짓거리 당하고도 참으면서 가게까지 차린 거잖아. 순덕은 아들을 껴안으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들. 3일 후 강철수가 체포됐었고 그는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지. 얼굴은 초췌했고 수염도 덥수룩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부인 가게에 불을 질렀죠? 경찰이 물었다. 강철수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어.
그년이 나를 버렸잖아.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어. 그게 방어할 이유가 됩니까? 난 그년 없이는 못 살아. 그런데 그녀는 나 없이도 잘 사는 거야. 가게 차리고 돈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 그게 너무 화가 났어. 내가 없어도 행복한 그년이 밉고 미웠어. 경찰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정리했다. 당신 부인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원망할 권리는 없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강철수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어. 방화교사죄와 재물손괴죄로 기소됐지. 순덕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 민수가 옆에서 엄마 손을 꼭 잡았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 피고인 강철수는 이혼 소송 중 보복 목적으로 부인의 가게에 방화를 교사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강철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쿵. 강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재판이 끝나고 순덕은 법원 복도에 서서 호송되는 강철수와 눈이 마주쳤지. 그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 미안하다. 순덕아. 순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냥 돌아서서 앞만 보고 걸어갔다. 아들 민수가 엄마 괜찮아? 응. 이제 진짜 끝났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순덕은 새로운 가게 터를 알아보고 있었어. 동네 사람들이 모아준 돈과 민수가 대출받은 돈을 합쳐서 더 큰 가게를 계약했지. 사장님, 새 가게 언제 여세요? 다음 달이요. 더 크게 차릴란다. 우와, 기대된다. 순덕은 웃으며 가게 인테리어를 지켜봤어. 이번엔 제대로 된 작업장과 냉장 시설을 갖춘 가게였지. 그날 저녁 순덕이 공사장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 혹시 박순덕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며 저는 맛있는 한국식품회사 구매팀장입니다. 사장님 김치 저희가 유통하고 싶은데요. 순덕의 눈이 커지며 유통이요? 네, 소문 들었습니다. 사장님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저희 회사에서 대량 구매하고 싶습니다. 대량이라면? 일단 월 1톤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남자는 서류 봉투를 건네고 떠났고 순덕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 월 1톤. 이게 정말? 민수가 달려오며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 우리 대박 났다. 하지만 그날 밤 순덕의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가 왔어. 당신 김치 레시피 내가 다 알고 있어. 조심하시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고 순덕의 등골이 서늘해졌어. 누구지? 누가 내 레시피를?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한테 문자를 보여줬어. 엄마, 이게 뭐야? 모르겠다. 누가 날 협박하는 것 같은데. 경찰한테 신고해야겠어. 바로 그때 또 문자가 왔어. 내일 오전 10시 개천 다리 밑으로 나오시오. 혼자 안 나오면 당신 레시피 인터넷에 공개할 거요. 순덕은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순덕은 떨리는 마음으로 개천으로 향했어. 민수는 경찰한테 신고하자고 했지만 순덕은 거절했어. 일단 누군지 확인하고 나서 개천 다리 밑에 도착했을 때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뒷모습이 낯익었지. 순덕이 다가가자 여자가 천천히 돌아서며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순덕의 얼굴이 굳어지고 김선희.
순덕이 20년간 일했던 김치 공장의 후배였어. 순덕이 그 공장을 그만두고 나서 3개월 후에 선희도 그만뒀다고 들었는데 왜 당신이? 선희는 차갑게 웃으며 궁금했죠? 누가 언니 레시피 알고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레시피는 내가 20년간 개발한 거야. 개발? 웃기네요. 그 레시피 원래 우리 공장 레시피 아니었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고 아니야. 공장 레시피는 따로 있었고 내가 개량한 건 내 것이야. 증명할 수 있어요? 선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 선희는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며 이거 보세요. 언니가 공장에서 쓰던 레시피 노트.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그게 내 노트? 순덕은 노트를 받아들었어. 분명 자신의 필체였고 20년 전에 적었던 레시피가 그대로 있었지. 이걸 가지고 뭘 하려는 거야? 선희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간단해요. 돈 주세요. 5천만 원. 그럼 이 노트 돌려드릴게요. 5천만 원. 그게 말이 돼? 말이 되죠. 언니 지금 식품회사랑 계약하려고 하잖아요. 그 계약 성사되면 월 수익이 얼마예요? 순덕은 할 말을 잃었고 그리고 만약 이 레시피가 언니 거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계약 파기되고 평판도 바닥 떨어지겠죠? 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같이 일했잖아. 선희는 비웃으며 같이 일했죠. 근데 언니만 잘 됐잖아요. 언니는 가게 차리고 유명해지고 나는 아직도 다른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노력? 웃기지 마요. 언니 남편이 돈 대줘서 가게 차린 거 아니었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내가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차린 거야. 남편은 오히려 날 방해했어. 그게 진짜예요? 선희가 핸드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다. 남편이 언니 가게 불 지른 거 기사 다 났던데요? 그거 보면서 생각했죠. 아, 저 사람 진짜 혼자 힘으로 일어섰구나 하고요. 근데 알면서 왜? 그래서 더 부러웠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한텐 자본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생각했죠. 언니한테서 돈 받으면 되겠다고. 순덕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선희야, 이건 협박이야. 범죄야. 알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나도 살아야죠. 5천만 원. 내가 어디서 그 돈을 2주 드릴게요. 2주 안에 돈 준비 못하면 이 노트 인터넷에 공개할 거예요. 선희는 노트를 가방에 넣고 돌아서며 참, 그리고 경찰한테 신고하지 마세요. 신고하는 순간 바로 공개할 거니까. 선희는 그대로 사라졌고 순덕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지. 5천만 원. 어디서 구하지? 동네 사람들한테 모금받은 돈과 민수가 대출받은 돈은 전부 가게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갔고 당장 손에 쥔 돈은 거의 없었지. 식품회사 계약도 아직 확정 안 됐고 순덕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 그날 저녁 민수가 물었어. 엄마, 누구 만나고 왔어? 얼굴이 안 좋은데?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순덕은 고개를 저었고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지.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 선희의 협박이 머릿속을 맴돌았지. 3일 후 순덕은 은행을 찾아가. 대출이요? 사장님, 현재 신용등급이. 은행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 이혼 소송 중이시고 기존 사업자금 대출도 있으셔서
추가 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담보물이 있으시면 가능한데 그것도 없으시죠? 순덕은 고개를 떨궜어. 집은 아직 이혼 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아서 처분할 수 없었고 가게는 임대였지. 알겠습니다. 순덕은 은행을 나섰고 너무나도 막막했다. 그날 오후 순덕은 동네 사람들을 만났어. 사장님, 새 가게 공사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럼요. 뭔데요? 순덕은 용기를 내서 입을 여는데 혹시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 순간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어.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5천만 원입니다. 아주머니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5천만 원? 그건 저희도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모아들인 돈도 많이 안 되고. 순덕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네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 선희한테서 또 문자가 왔지. 일주일 남았는데 5천만 원 잘 준비되고 있죠? 순덕은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 그날 밤 민수가 엄마 방에 들어오며 엄마, 요즘 왜 이래?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아니야. 거짓말. 엄마 얼굴 보면 다 알아. 무슨 일 있어? 순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선희한테 협박받은 얘기를 전부 털어놨지.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 여자가 감히 엄마한테 진정해라. 엄마가 알아서 할게. 무슨 소리야. 이건 범죄야. 당장 경찰한테 신고해야지. 안 돼. 신고하면 레시피 공개한다고 했어.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가 협박당하고 있다고.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며 내가 경찰한테 신고할게. 순덕이 아들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112에 전화를 걸었어. 30분 후 경찰이 집으로 왔고 협박 문자 보여주시겠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건넸다. 경찰이 문자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백한 공갈죄입니다. 바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레시피를 공개하면 걱정 마세요. 우리가 빠르게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은 김선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어. 이틀 후 김선희가 체포됐고 그녀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 기숙사에서 붙잡혔지. 경찰이 순덕한테 연락했어. 피의자 체포했습니다. 참고로 레시피 노트는 가짜였습니다. 가짜요? 네, 노트 내용 감정 받아봤는데 최근에 작성된 거더라고요. 필체만 흉내낸 겁니다. 순덕은 허탈하게 웃었어. 그럼 처음부터 협박용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피의자도 자백했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잘 되는 걸 보고 질투가 나서 그랬다고 하네요. 일주일 후 순덕은 구치소 접견실에 있었어. 철창 너머로 선희가 앉아 있었지.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흐릿했어. 언니, 미안해요. 선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 왜 그랬어? 우리 같이 일했잖아. 친하게 지냈잖아. 질투가 났어요. 언니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가게 차리고 유명해지고 나도 힘들었어. 겉으로 보기엔 잘 되는 것 같아도 속은 엉망이었어. 선희는 눈물을 흘렸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근데 너무 늦었죠? 순덕은 한숨을 쉬었고 선희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레시피 노트는 없었던 거지?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냥
언니 협박할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럼 내 레시피는 안전한 거네. 네. 미안해요, 언니. 순덕은 일어섰고, 이제 가볼게. 몸 건강히 있어. 언니, 혹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순덕은 잠시 멈칫했다가 돌아봤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근데 미워하진 않을게. 접견실을 나오는데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다 끝났어? 응. 이제 진짜 끝났다. 그럼 이제 가게 준비나 제대로 하자. 식품회사랑 계약도 해야지. 순덕은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앞만 보고 가자. 하지만 그날 저녁 순덕의 핸드폰에 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박순덕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맛있는 한국식품회사 대표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만. 순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 설마 계약 취소? 사장님 레시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순덕은 순간 목이 메었고,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저희가 확인차 연락드린 건데, 대표의 목소리가 밝아졌고, 확인 결과 문제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계약 규모를 늘리고 싶습니다. 월 1톤이 아니라 월 3톤으로요. 순덕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 3톤이요. 네, 사장님 김치 샘플 받아서 저희 임직원들이 다 먹어봤는데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이 정도면 전국 유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본사로 오셔서 정식 계약하시죠.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 기쁨의 눈물이었지. 민수가 달려오며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 우리 진짜 대박 났다. 3개월 후 할매김치 2호점이 문을 열었어. 1호점보다 3배 큰 규모였고 직원도 5명을 고용했지. 순덕은 이제 더 이상 혼자 김치를 담그지 않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원들을 교육했지. 사장님, 오늘 주문량이 또 늘었어요. 그래, 오늘은 몇 포기? 300포기요. 순덕은 흐뭇하게 웃으며 다들 고생 많다.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와, 사장님 최고. 직원들이 환호했어. 그날 저녁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아들 민수가 엄마 진짜 대단해. 3개월 만에 여기까지 오다니.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대출 받아주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어. 에이, 무슨 소리. 다 엄마 실력이지.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했다.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엄마, 근데 아버지 면회 안 가봐?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어. 왜? 갑자기? 그래도 한 번쯤은. 아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남이야. 그래도 20년을 같이 살았잖아. 순덕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20년을 같이 살았지. 근데 그 20년 동안 나한테 한 게 뭔데? 폭력, 폭언, 모욕. 그리고 마지막엔 내 가게에 불까지 질렀어.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민수야, 넌 착한 아들이야. 그래서 아빠한테도 정이 남아있는 거지. 근데 엄마는 달라. 이제 그 사람한테 남은 감정은 아무것도 없어.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순덕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순덕 씨 맞으십니까? 저는 교도소 상담사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강철수 수영자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순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 저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수영자가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면회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요? 네,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꽉 쥐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 3일 후 순덕은 교도소 접견실에 앉아 있었어. 철창 너머로 강철수가 들어왔다. 얼굴은 누렇게 떴고 몸은 뼈만 앙상했지. 20년 전 혈기왕성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 왔구나. 강철수가 힘없이 말했어. 왜 부른 거요? 순덕은 차갑게 물었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미안? 지금 와서?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강철수는 기침을 해대며 핏기 없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20년 동안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 너한테 한 짓들 생각하면 죽고 싶어? 그럼 죽으시오. 순덕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강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어.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해.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너 지금 행복하니? 순덕은 잠시 멈칫했어. 행복하오. 당신이 없어서. 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다행이다. 그게 내가 유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침묵이 흘렀고 강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순덕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부탁? 민수,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건 당신이 부탁할 일이 아니여. 내 아들이니까 내가 알아서 잘 키울 거요. 알아. 근데 그래도 아빠로서 한 번쯤은. 순덕은 차갑게 웃었다. 아빠, 당신이 언제 아빠였소? 민수학교 운동회 한 번 와봤소? 입학식, 졸업식 한 번이라도 참석했소? 그건 없소. 단 한 번도. 당신은 그냥 술 먹고 자는 것만 했소. 아빠 자격 없소. 강철수는 반박하지 못했어.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 순덕은 일어섰어. 이제 갈란다. 더 이상 볼 일 없소. 순덕아, 마지막으로. 뭔데요? 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어. 교도관한테 미리 허락받은 듯 했지.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 이거 우리 결혼 사진이야.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잖아. 순덕은 사진을 받아들었고 20년 전 젊고 행복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거기 있었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순덕은 사진을 찢었고 깨끗하게 두 조각이 났어. 돌아갈 수 없소. 그리고 당신은 변하지 않았을 거요. 사람은 안 변하니까. 순덕아, 잘 있으시오. 이게 진짜 마지막이요. 순덕은 돌아서서 나갔다. 뒤에서 강철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어. 교도소를 나오는데 순덕이 가슴이 답답했다. 분명 미워해야 하는 사람인데 왜인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지. 내가 너무 냉정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인생을 망쳤어. 후회할 필요 없어. 한 달 후 순덕은 교도소에서 연락을 받았다. 강철수 수영자가 어젯밤 사망했습니다. 순덕은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사망? 네, 간경화 합병증으로. 유가족이시니 시신 인수 문제를. 저는 이혼한 사람이요. 유가족 아니요. 그래도 법적으론 아직. 알았소. 내일 가겠소. 전화를 끊고
그날 밤 순덕은 민수한테 소식을 전했어. 아빠가 돌아가셨단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지고. 언제요? 어젯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지. 순덕은 거실에 혼자 앉아. 죽었구나. 저 사람이. 미워했던 사람. 증오했던 사람. 하지만 20년을 함께한 사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 그냥 공허함만 가득했지. 이틀 후 장례식. 순덕과 민수만 달랑 있는 초라한 장례식. 강철수의 친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의사가 기계적으로 말했어. 민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어. 순덕은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지. 저 아이한테는 그래도 아빠였을 텐데.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다. 이걸 어디에? 민수가 물었어. 납골당에 모시자. 근처에 있는 대로 할까요? 아니, 고향 쪽으로 보내자. 저 사람이 태어난 곳에. 그게 좋겠네요. 모자는 유골함을 들고 차에 올랐다. 고향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고 순덕은 유골함을 납골함에 안치하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당신 인생 참 불행했소. 나한테 못되게 군 것도 결국 당신이 불행해서였겠지. 이제 편히 쉬시오. 그게 순덕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납골당을 나서는데 민수가 물었다. 엄마, 후회돼? 뭐가? 아빠랑 이혼한 거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 아니, 전혀. 이혼 안 했으면 나는 아직도 노망난 할마씨로 살고 있었을 거야. 아빠,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근데 그건 저 사람 잘못이야. 나한테 잘했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 엄마 말이 맞아요. 엄마는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순덕의 핸드폰이 울렸어. 여보세요? 사장님, 대박 났어요. 직원의 흥분된 목소리로. 뭐가? TV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가게 취재하고 싶대요. 성공 다큐멘터리래요. 순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네. 다음 주에 촬영팀 온대요. 잘 됐구나. 잘 준비하자. 전화를 끊고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 저 멀리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지. 일주일 후 방송 촬영이 시작되고 PD와 작가가 순덕을 인터뷰했어. 사장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 포기하지 않는 거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시당해도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요. 20년간 힘든 결혼 생활을 하셨다고요? 네. 남편한테 폭력과 모욕을 당했소. 노망난 할맛이라고 불렸지. 그런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순덕은 환하게 웃었다. 아들이 있었소.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버텼어. 그리고 언젠가는 내 인생을 살겠다는 꿈이 있었지. PD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이야기 많은 분들한테 용기를 줄 것 같아요. 촬영이 끝나고 순덕은 가게 앞에 서 있었어. 할매김치 간판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한 아주머니가 가게로 들어왔어. 사장님, 배추김치 5포기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순덕은 활짝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 그날 저녁 순덕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 20년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 매일 맞고 욕먹고 무시당하던 그 시절. 노망난 할맛이라는 말에 울먹이던 날들. 그리고 이혼 서류를 던지던 그날. 이제 됐다.
진짜 내 인생 살란다. 그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어. 그리고 순덕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잔액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지는데 2억 3천만 원. 3개월 만에 모은 돈이었다. 식품회사 계약과 매장 매출을 합치면 월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었지.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날 밤 민수가 물었어. 엄마, 다음 계획은 뭐야? 순덕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 3호점 낼란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시작할 거야. 프랜차이즈? 대박. 우리 김치를 전국에 퍼뜨릴 거야. 할매 김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민수는 엄마를 껴안으며 엄마 최고야. 진짜 자랑스러워. 고맙다 아들. 내가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왔어. 20년의 모욕을 이겨낸 순덕. 그리고 김치로 일어선 그녀의 용기. 노망난 할마씨에서 사장님으로 불리게 된 것처럼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토끼였습니다.